자, 다음은 부동산 이용, 관리, 개발 파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부동산 이용, 관리, 개발 중에서 상대적으로 출제 빈도가 좀 적은 곳은 이용 활동이 좀 적고요. 관리는 매년 한두 문제 정도는 꼭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개발 파트는 매년 출제 정도가 좀 다른데요. 부동산 학개론 문제가 좀 쉽게 출제될 때는 이쪽 영역이 상대적으로 많이 출제됩니다. 왜? 크게 어렵지 않으면서도 점수 따기 좋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쪽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뭐 7문제 정도 아주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그 말은 이쪽 영역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왔다는 것은 26회 시험 문제가 좀 쉬웠다 하는 것을 반증하고 있네요. 자, 그 중에서 이용 활동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이용이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부동산 이용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동산 이용은 그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죠? 예, 잘해야죠. 자, 잘해야 된다. 그 말을요, 잘 이용해야 된다. 우리는 고상하게 최유효 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최유효 이용은 객관적으로 봐서 양식과 통상의 이용 능력을 가진 사람에 의한 합리적이고 합법적이면서 물리적으로 채택 가능한 최선의 이용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최유효 이용과 관련해서 그 보충의 판단 기준에서 쭉 써놨죠. 합리적 이용이고 합법적 이용이면서 물리적으로 채택 가능해야 된다. 이건 필요 조건이고요. 거기다 충분 조건이 되려면 최대 수익의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그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표현들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이용과 관련해서 우리는 토지의 최유효 이용이다. 그러면 집약 한계를 그 상한선으로 하고 조방 한계를 그 하한선으로 해서 선택적으로 최유효 이용을 모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집약 한계, 조방 한계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알려면 집약도 이런 표현을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집약도라고 하는 것은 단위 면적의 토지에 대해서 투입되는 노동과 자본의 양을 말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단위 면적의 토지가 있을 때, 단위 면적 뭐 1제곱미터의 토지가 있을 때 여기에다 노동과 자본의 투입량을 점점 늘려가는 건 무슨 이용이 되는 거예요? 집약적 이용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도심에서는 이건 뭐로 나오는 거죠? 단위 면적의 토지에 대해서 사람을 투입하고 자본, 철근, 시멘트 투입하고 그러면 점점 건물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집약적 이용이죠. 그때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하는 상한선이 집약 한계입니다. 상한선은 당연히 어디까지 건물 지어야 돼요? 그야 이윤이 극대화될 때까지 짓겠죠. 이윤이 극대화된다는 말은 한 층을 더 지었을 때 들어오는 수입하고 한 층을 더 지었을 때 비용을 따졌을 때 만약에 수익 쪽이 더 크면 어때요? 계속 지어야 되겠죠. 비용보다 더 크면. 그러면 우리 수학 체감의 법칙에 따라서 어때요? 1층에서 상가 지었을 때하고 저 위층으로 올라갔을 때 상가 임대료 수익이 다르죠? 그렇듯이 위로 올라갈수록 추가 한 단위 더 투입했을 때 들어오는 수익은 줄어든다고 봐요. 그러면 자, 한 층 더 지었을 때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을 우리는 마지널 레버뉴다, 한계 수입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럼 한 층 더 지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은 한계 비용이 되겠습니다. 영어로는 마지널 코스트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널이라는 뜻은 추가 한 단위 더 그런 뜻입니다. 한 단위 더 지었을 때 만약에 뭐가 더 크면 수입 쪽이 더 크면 비용보다 계속 건물 위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올라가는데 수학 체감의 법칙 때문에 여기서 여기 지었을 때 2층 지었을 때 수입이 여기 지었을 때 비용하고 같다면 여기가 이윤 극대화가 되는 곳입니다. 자, 그래서 당연히 이윤 극대화되는 곳까지 건물은 짓겠죠. 그럼 조방 한계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랬을 때 조방 한계는 최적의 조건 하에서 어때요? 들어오는 수입이 생산비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밖에 안 된다. 즉 다르게 말하면 조방 한계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총수입하고 총비용이 같은 곳입니다. 자, 총수입하고 총비용이 같은 곳이니까 여기는 손익분기점이 되는 겁니다. 그럼 손익분기점 밑으로 내려가면 투자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이용은 이제 조방 한계를 하한선하고 집약 한계를 상한선에서 선택적으로 이제 최유효 이용을 모색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집약 한계, 조방 한계 이런 표현들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부동산을 이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인식할 수 있는 것들이 생겨요.
이 인식의 대상이 되는 걸 우리는 뭐라 부르죠? 인식의 대상이 되는 걸 현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인식의 대상이 되는 거. 아, 저기서 저런 일이 생기고 있구나 하는 걸 인식하게 되면 그게 현상이 되는 거죠. 그럼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은 이런 거 다 알고 있나요? 도심에서 외곽으로 나가면 치가는 올라가요, 내려가요? 도심에서 외곽으로 나가면 치가는 내려간다 하는 걸 인식하고 있네요. 그것을 치가 구배 현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구배가 뭐 경사 그런 뜻입니다. 그냥 용어 정도 여기서는 좀 살펴보겠습니다. 치가 구배 현상이다 이렇게. 그리고 이런 것도 알고 있나요? 이제 우리나라도 산업화되면서 농촌 인구들이 어디로 다 몰려왔어요. 도시로 몰려왔잖아요. 도시로 몰려오니까 도시가 계속해서 어때요? 팽창해 나가는데 어떤 계획에 의해서 팽창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농촌 인구들이 막 도시로 몰려오다 보니까 무질서하고 무계획적으로 이렇게 팽창해 나가더라는 겁니다. 자, 그런 것을 이제 스프롤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도시 스프롤 현상 이런 말이 나옵니다. 도시가 무질서하고 무계획적으로 팽창해 나가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스프롤 같은 경우는 도심 안쪽보다는 그 외곽 지역에서 주로 스프롤이 나타나고요. 주거지뿐만이 아니라 상업지나 공업지 이런 데도 스프롤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도시 스프롤 현상이라는 용어도 한번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인식하고 있나요? 자, 원래 이 동네가 달동네였어요. 판잣집 막 있는 이런 달동네였는데 어느 날 여기가 어때요? 이런 판잣집이 무너지고 고층 건물들이 막 들어서더래요. 그럼 이렇게 되면요. 이건 뭐죠? 이질적인 게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달동네 조방적으로 이용하고 있었는데 뭐가 들어온 거예요? 어째 고층 건물이 들어온다는 건 집약적 이용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집약적 이용이 조방적 이용을 침입해서 집약적으로 바꿔버렸다? 그게 뭐죠? 이질적인 게 들어오는 건 침입이고 종래 이용을 교체했다? 그것이 개성 또는 천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양가로 산문에 침입적 토지 이용 현상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우리는 뭐 인식하고 있다고요? 달동네가 뭐로 바뀐 거요? 새동네로 바뀌었네? 그 말은요. 이제 조방적 이용이 이렇게 집약적 이용으로 바뀌고 있다. 그건 이질적에 들어온 거죠. 그런 게 침입적 토지 이용 현상이에요. 이렇게. 자, 그거 외에도 도심에는 직장이 있고 저 외곽으로 나가니까 뭐가 있어요? 외곽으로 나가니까 여기에 주거지가 있고 자, 이렇게 직장과 주거지가 분리된다 하는 걸 인식하면 그것을 직주 분리라고 쓰는 것이고요. 반대로 직장과 주거지가 어때요? 이렇게 같이 있다 도심에 그러면 직주 접근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걸 인식하게 되면 직주 분리 현상 또는 직주 접근 현상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도심에서 외곽으로 나가면서 사람들이 어때요? 쭉 생활하고 있네요. 그러면 사람들이 집 짓고 살고 있다. 이게 뭐죠? 택지잖아요. 그러면 도심에서 이제 택지로 이용하기에 가장 멀리 떨어진 땅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걸 인식하게 되면 그걸 뭐라고 썼다? 한계지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한계지라는 표현은 택지로서 가장 원방권에 있는 땅, 멀리 떨어진 땅, 그게 뭐다? 한계지가 되겠습니다. 자, 한계지 옆에는 뭐도 있겠어요? 택지로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 옆에는 농지나 임지 이런 게 있겠죠. 그런데 용도가 다르니까 지가 차이가 되게 심합니다. 붙어 있다 하더라도 택지하고 농지의 지가는 차이가 크잖아요. 이런 것을 단절지가 이렇게 표현하고요. 또 당연히 교통이 발달하면 더 멀리까지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한계지가 더 멀리까지 연장된다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나오는 표현들 크게 어려운 것도 없으니까요. 가볍게 여러분이 어떤 말들인가 하는 거 한 번 정도는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용활동 가볍게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 하면 관리입니다. 관리. 이쪽 관리도 어렵게 나오진 않는데요. 매년마다 한 문제 또는 두 문제는 꼭 나오는 파트입니다. 자, 부동산 관리라고 했을 때 관리가 뭡니까? 그러면 관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해서 유지하고 보존하고 이용하고 개량하는 운용과 관련되어 있는 일체 활동이 관리다라고 거기 써놓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관리는 처분은 관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처분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이런 표현도 써놨죠. 그래서 그런 거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관리가 왜 필요한데요? 그랬을 때 그 필요성이